안녕하세요. 신디 인 LA의 신디예요. 오늘은 예외적으로 원래 제 채널은 패션 채널이고 럭셔리 브랜드들을 다루는데요. 오늘은 라이프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미국에서 일어났던 어떤 범죄자의 이야기인데 패션을 굉장히 사랑하는 범죄자의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넷플릭스에서 아마 애나 만들기라고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미국에서는 Inventing Anna라고 해서 애나 만들기 이 시리즈가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한 얘기라서 좀 더 흥미롭고요. 패션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패셔너블한 그런 한 여자의 이야기예요. 한번 시작해 볼게요. 애나 소로킨이라는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그녀는 두 가지 이름이 있었어요. 애나 소로킨이라는 진짜 자신의 이름,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애나 델베이라는 뉴욕에서 만들어낸 이름이에요. 가상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녀가 어떻게 해서 두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왜 사람들을 속여서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얘기해 볼게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애나는 1991년생이고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그리 부유하지 않은 모스크바의 외곽 도시에서 태어났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트럭 운전사, 어머니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유년 시절 독일에서 짐내스틱을 배웠지만 패션에 더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보그 등 패션 잡지를 보면서 꿈을 키웠죠. 그러던 어느 날 런던에 아트스쿨을 지원해서 입학하게 되었어요. 세인트 마틴 아시죠? 하지만 세인트 마틴을 졸업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 베를린에서 홍보활동 관련해서 인턴십을 하다가 파리로 넘어가서 퍼플이라는 패션 매거진에 취직하게 되었어요. 매거진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뉴욕에 가서 패션 위크를 참가하게 될 일이 있었는데 이때 퍼플 뉴욕지사로 이전하게 되어요. 그러다가 퍼플 매거진을 그만두고 애나 델비 파운데이션이라는 아트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은행과 투자그룹을 속여서 자금을 지원받을 계획을 세우죠. 그녀는 은행에서 론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유럽에서 온 부자라고 속이면서 자신이 스위스 계좌에 6천만 유로, 한국 돈으로 800억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녀는 능수능란한 사교술로 여러 사람을 속였는데요. 첫 번째 희생자는 네프라는 호텔 컨시어지 직원이었습니다. 애나는 하루에 400불 정도 하는 이 럭셔리 딜럭스 룸에서 근 한 달간 머물면서 3만 불에 달하는 룸 차지 비용을 내지 않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애나는 호텔에서 쫓겨나기 전 위조 수표로 호텔에 3만 불을 지급했는데요. 그녀의 다음 타겟은 레이첼이라는 친구였는데요. 그녀는 베니티 페어에서 사진 에디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레이첼과 애나는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로코로 함께 여행을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죠. 애나가 모로코에서 예약한 호텔은 최고급 호텔이었는데요. 하루에 7,000불씩이나 하는 엄청 최고급 호텔이었죠. 그녀는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스파, 마사지, 수영, 그리고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죠. 애초에 애나는 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했지만 그녀의 신용카드로 갑자기 결제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 레이첼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어요. 레이첼은 애나가 신용카드 변경을 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애나는 끝까지 갚지 않았죠. 애나의 카드가 안 돼서 레이첼이 대신 긁어준 카드 비용만 해도 62,000불, 한국 돈으로 7,400만 원 정도인데요. 사실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의 연봉보다 높죠? 레이첼의 연봉도 7,400만 원보다 적었는데요. 이 많은 돈을 단 며칠 만에 호텔 비용과 럭셔리한 여행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애나는 레이첼에게 여행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카드를 다시 자기 카드로 바꿔서 호텔 비용이 자기 카드로 청구되게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전혀 그러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레이첼은 애나를 고소하게 됩니다. 법정까지 가서 법정 싸움을 벌이게 되죠. 다음 희생자는 애나의 개인 트레이너 케이시인데요. 그녀도 애나의 모로코 여행에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그녀는 식중독으로 먼저 뉴욕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결국 애나의 1등석 클래스 티켓, 그리고 추가 호텔 경비 등등을 모두 케이시가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갚지 않았죠. 애나는 어떻게 이런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사교 생활을 하던 중 노라라는 뉴욕 어퍼 이스트사이드의 부유한 자선 사업가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녀는 힘있는 상류층 사람들을 애나에게 많이 소개해 주었고 또 애나의 남자친구인 체이스의 새로운 앱 개발 사업을 돕고 있었죠. 애나와 체이스 커플은 노라의 집에 머물면서 애나는 심지어 몰래 노라의 신용카드를 훔쳐서 쇼핑을 하기에 이르죠.
또 다른 희생자는 탈리아라는 여성인데요. 이 여성과 갤러리에서 우연히 만나 친해져서 친구가 되고 그녀의 친구가 주최하는 요트 파티에 참석하러 이비자 섬으로 가게 되죠. 하지만 이 둘은 일주일이나 더 머물게 됩니다. 이건 거의 남의 집 파티에 초대돼 가서 파티가 끝나고 주인이 집을 떠났는데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더 생활하는 그런 꼴이랑 똑같죠? 애나는 워렌 버핏이 참석하는 미팅을 사전에 뱅커 친구를 통해 예약을 하고 돈을 지불하지 않고 35,000불, 한화로 4천만 원 정도에 달하는 비용의 경비행기를 타고 미팅에 참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뉴욕에서 LA로 도주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호텔에 묵게 되죠. 호텔에서 우울증으로 와인을 마시다가 쓰러진 척하고 결국에는 말리부에 있는 럭셔리한 재활치료센터에 입원하게 되죠. 그녀는 사실 LA 경찰들에게도 쫓기고 있었는데요. 그녀 때문에 거대한 카드빚을 지게 된 레이첼의 신고로 결국에는 LA 경찰에 붙잡혀 법정에 서게 되죠. 기가 막힌 것은 그녀는 뉴욕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도 스타일에 신경을 쓴 나머지 뉴욕에서 스타일리스트를 고용해서 매번 법정에 설 때마다 다른 복장을 입었죠. 어떤 복장이 제일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중간에 흰색 드레스와 왼쪽에 블랙 드레스가 제일 예쁘네요. 그녀는 몇 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이제 풀려났습니다. 넷플릭스는 애나에게 총 3억 원 정도를 지급했고 이 중 그녀는 2억 원 정도를 배상금으로 내고 2,800만 원 정도를 주 벌금 그리고 9천만 원 정도를 변호사 비용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수감 생활에 대한 얘기를 쇼에 출연하고 책으로도 출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녀의 역할을 맡은 줄리아 가너의 패션도 볼만하죠? 한 가지 덧붙일 게 있는데요. 샤넬 22C 콜렉션이 곧 론칭을 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론칭되어 있는 3월 20일 정도인데 제 세일즈맨이 하는 말로는 3월 중순 정도부터 물건이 풀리기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3월 셋째 주, 넷째 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은 제가 알기로 몇 주 조금 늦게 다음 시즌이 론칭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제가 픽한 두 가지 종류 백을 보여드리고 가격도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에는 하트 모양 백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큰 사이즈 하트 모양 백은 5,500불, 동전 지갑으로 나온 하트 모양은 1,925불, 벨트로 멜 수 있는 벨트백은 3,075불, 스몰 사이즈 하트백은 3,400불이네요. 목걸이 형식의 코인 지갑은 2,625불이고요. 이 세 가지 사이즈로 나온 호브백들도 정말 이쁜데요. 스몰 사이즈, 미디엄 사이즈, 라지 사이즈 세 가지가 있고 가격은 라지는 5,800불, 미디엄은 5,300불, 스몰 사이즈는 5,100불이네요. 저는 라지 사이즈가 제일 이쁜 것 같아요. 컬러는 블랙, 화이트, 네이비, 핑크, 퍼플 등이 있네요. 하트백과 이 호브백이 제 두 가지 초이스고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